도대체 왜 저렇게 움푹 트여 있을까요? 자, 저 곳을 관찰하십시오. 여러 가지로 관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다 관찰하시고 잘 관찰하시고. 그래서 저렇게 올록볼록한 봉우리들을 만들었다 없앴다가를 무수히 반복하다가요. 약 4, 50만 년 전에 4, 50만 년 전쯤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랍니다. 자, 그러나 검은 오름도 맨 처음에는 이렇게 움푹 꺼진 곳이 아니고요. 다른 오름들처럼 저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봉긋했던 오름이었답니다. 그런데 약 8,000년에서 1만 년 전까지는요. 용암을 품었답니다. 용암. 네. 다른 오름들과 차원이 다르죠. 꽃잘 품은 오름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산땀도 품었고 막 물, 습지를 품은 오름도 있지만 검은 오름은 그 중에 어마어마한 용암을 품었습니다. 용암은 온도가 너무나 뜨겁죠. 약 1200도, 300도까지 상승되는 온도를 가지고 있어서 지하 깊숙한 공간에 갇혔던 그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솟구치더니 시뻘건 용암이 되면서 떨어져서 화산이 분출해서 만들어 놓은 오름의 봉우리를 서서히 녹이면서 저 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그러다가도 너무나 넘쳐나서 결국 북동쪽의 산사면을 뚫고 무너뜨리면서 이곳에서부터 14km 떨어진 해안까지 그 용암이 흘러가면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자, 이 용암이 솟구쳐서 떨어지면 찬 공기에서 이제 식으면 굳어지겠죠? 굳어지면 또 뭐가 될까요? 그렇죠. 돌바위가 됩니다. 그러면서 보호막 천정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안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면 가까운 데보다 멀리 흘러갈수록 지하를 더 많이 녹이겠죠. 심식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4km 멀리 흘러갈수록 지하가 웅장하게 깊게 녹아내린 이제 모습인데요. 그렇게 흘러가던 무한정 용암이 흘러가던 그 용암이 어느 순간 또 멈추고 이 안을 가득 메웠던 용암이 지금 현재 다 빠져나가서 마치 튜브형의 동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동굴이 20개 이상 발견이 되었으나 그 중에 8개의 동굴을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라고 합니다. 자, 자연유산,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이 총 15개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3개는 문화유산. 문화유산은 어떤 유산을 문화유산이라고 할까요? 우리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 건축이라든지 이러한 귀한 것들을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자연유산은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를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유일하게 이 제주도에 이 자연유산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나 반가운 소식이죠. 2021년 7월에는 한국의 갯벌 두 번째 자연유산이 탄생됐어요. 그래서 15개 중에 13개 문화유산, 2개 자연유산. 자연유산이 그렇게 유일성과 희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쉽게 등재된 것만은 아니죠. 맨 처음에 우리나라 전 지역을 관찰했답니다. 어느 곳을 찾아서 자연유산으로 우리나라에도 등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도 마땅한 공간을 못 찾아서 결국 제주도를 선택했답니다. 한라산과 검은오름과 삼산일출봉을 3곳을 선정해서 제시를 했대요. 자, 그래서 실사단, 유네스코에서 실사단이 내려와서는 한라산을 오르고 내려와서는 지대가 높고 아름다운 건 인정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만한 경관은 볼 수 있다. 그리고 삼산일출봉, 그 모습 자체가 화산 교과서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화산 지층들이 노면에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학생
수학여행 학단들이 몰리는 곳이고요. 전 세계의 그 지질학자들이 많은 관찰로 찾는 곳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검은 흐름은 여기서부터 14km까지 흘러가면서 동굴이 형성됐죠. 자, 그러나 이만한 비경들, 뭐 용암 동굴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도 용암 동굴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뭔가 모자라답니다. 뭔가 특출난 게 있어야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차의 피를 미루던 과정에서 1994년도에는 월정리 주민이 밭을 갈다가 그 천정이 살짝 무너져서 봤더니 그 안에 희한한 동굴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전신주를 교체하다가 전신주 공사 도중에 굴삭기 작업을 하고 전신주를 세워서 고정을 시키려고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그 아시죠? 붉고 기다란 전봇대가 그냥 땅속으로 쑥 꺼져버린 거예요. 그 당시 한국전력에서 직원분들이 나와서 공사를 하다가 너무나 놀랐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냐. 그 거대한 전봇대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이냐라고 해서 한참을 진정하고 나서 그 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는 아주 장구한 세월 속에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동굴이 최초로 발견된 거예요. 예, 아주 수십만 년의 그 지하에서 잠들었던 지하 세계의 동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자, 그 동굴 안에는 천년의 호수가 있고요. 그 안에 막 호피 문양인 그 호랑이 가죽처럼 생긴 막 붉은색, 노란색, 검은색 막 얼룩이 져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호수가 물이 막 깊어서 보트를 타지 않고는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중요한 점은 약 1000년 전에 그 호수 안에서 사람이 기거했던 흔적이 발견됩니다. 8세기 때 토기들이 발견되고요. 동물의 막 뼈가 고스란히 있고요. 수채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무 토막, 전복 껍질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막 수두룩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요. 화려한 동굴 진주, 동굴 산호, 황금색 커튼을 들이는 듯한 동굴 커튼, 용암이 흘렀던 수위를 말해주는 뭐 용암 유선, 종유석, 석수는 물론 너무나 화려한 그 모습들이 연출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분명 시커먼 용암동굴 안에 석회질 동굴에서 석회동굴에서나 볼 수 있는 그 흰 그 석회암 동굴의 성분을 통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이 연출이 된 거예요. 이게 학술적으로는 있을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용암동굴에는 시커먼 용암동굴의 생성물질 뿐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육지부에 석회동굴이 많죠. 이 석회동굴에서 용암동굴의 생성물질을 찾을 수 없잖아요. 석회동굴이기 때문에 석회동굴의 생성물질 뿐이에요. 그런데 분명 시커먼 용암동굴 안에 그렇게 석회질 성분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비경이 연출되어 있는데 이게 학술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학술 조사를 거치게 되죠. 자, 어쨌든 이 동굴의 발원지는 도대체 어딜까? 따라오고 하다 보니까 저 움푹 꺼진 공간이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났을까? 연구 조사를 해봤더니 용암과 이 물과 빗물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모래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의 걸작이었어요. 인간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자, 이렇게 용암이 식어서 굳어지면 돌바위도 되지만 수축이 되면서 이 틈이 생기겠죠. 전리가 생기는데 이렇게 바람이 거친 날에는 나무나 식물들이 씨앗이 날아다니다가 떨어지죠. 떨어지면 얘네들도 본능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싶답니다. 자, 이게 돌바위는 힘들어요. 뿌리를 내리기가. 그런데 틈을 따라서 고개를 내밀어 보면 지하에서 수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 그 수분을 흡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식물 뿌리들이 지하로 다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살아가는데 월정리 바닷가, 김영리 바닷가에 있는 모래들이 막 어느 날 겨울에 특히 폭풍을 타고 막 날아다니다가 동굴 위에 쑥이 지금 현재도 쌓여 있는 거예요. 수미터가. 이 수년간 여기서 쌓이는데 이 모래들은 바닷가에 있는 생물들이죠. 조개 껍질, 소라 껍질, 성게가시 등등 잘게 부서진 생물들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쪼이면서 거기에 녹아내리게 되면 바로 석회동굴에서 볼 수 있는 2차적인 탄산염 퇴적물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생되면서 지하로 유입된 식물 뿌리에 기근을 감싸면서 천천히 오랜 세월에 의해서 흘러내려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황홀한 동굴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첨을 동굴이에요. 용암 동굴 안에 이렇게 황금색의 기둥이 이렇게 우뚝우뚝 서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 안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경들이 주렁주렁 연출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구 조사를 한 다음에
2005년도에까지 발견이 됐지만 결국 2007년도까지 많은 학술 조사를 거쳐서 결국 2007년 7월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제1호의 자연유산을 탄생시키게 된 발원지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저곳이기 때문에 다른 노름들과 비슷비슷하게 보이시겠으나 여기는 지질학적, 경관적, 학술적까지도 너무나 큰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예민하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음식물 반입 일치 안 된다는 전달 받으셨죠? 예, 그리고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우산, 양산, 아이젠, 스틱 사용이 전혀 안 됩니다. 쓰레기는 물론 버리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다니실 때 사담도 가급적 조용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꼭 팀을 이루어야만 다닐 수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행동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식물 하나도 풀 한 폭에도 우리 사람들이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해 가서 집에 가서 죽일 망정 우리들은 욕심이 생기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물들은 그 곧자왈 그 숲속에 그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하물며 우리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하나 사라지는 것을 대비해서 팀을 이루면서 다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뿐만이 아니고요. 용천동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경인데 아쉽게도요 개방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개방이 안 됐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개방이 안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발견이 되어서 다시 또 실사단에 2차적으로 제시를 했대요. 우리나라에 우리 제주도에 특이한 동굴이 발견되었으니 와서 다시 한번 실사를 해보고 등재를 시켜달라. 실사단을 모시고 이 동굴란을 몇 발자국 채 들어가기도 전에 막 그만 들어가라고 고함을 막 질렀답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면 훼손만 될 뿐이다. 당장 나와라. 이 정도로 충분하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학술 조사를 거치고 2007년 7월에 등재시키면서 2008년 7월 1주년을 기념 행사로 탐방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등재됐지만 어렵게 등재됐다 해서 영원히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만 5년에 한 번씩 실사단에 의한 재심사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 어떻게 유지되고 살짝 변형이 이루어졌고 훼손이 됐다라고 했을 때 유네스코 실사단에서는 가차없이 리스트에서 삭제시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써야 되는 매우 복잡한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한 번 삭제되게 되면 다시는 등재되기가 몹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이렇게 보호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후손들, 이 후손들은 또 다른 후손들까지도 영원히 되돌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운영이 되어지는 점에 대해서 간혹 언짢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검은으로 갔더니 너무나 까다롭다. 제재가 너무 많다. 도대체 같이 걸어야만 되고 빨리 걸지도 못하고 천천히 느끼면서 가지도 못하고 너무 불편해서 다시는 안 가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좀 불편해 하시고 언짢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유산입니다. 어느 몇몇 사람이 그래 제주도 한라산과 성산대출봉 검은으름 아름다워 가볼만해 이게 아니고요. 전 인류가 마땅히 그래 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만한 곳이야. 보편적인 가치를 받은 곳이 자연유산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되돌려줘야 할 유산이죠. 우리들이 이렇게 물려받아서 이렇게 느끼듯이 우리 후손들도 영원히 간직을 해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예민하고요. 자, 그래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검은오름 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옹해구 이 세 곳이 선정되어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등재시킬 수 있게 했던 1등 공신입니다. 용천동굴과 당첨을동굴. 제가 이제 자료들을 다 준비는 안 해서 이거 대표적으로 하나만 갖고 왔는데요. 이러한 동굴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그 비경이기 때문에 전 세계 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혀를 내두르고요. 세계에서 최고 중에 최고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은 동굴들이 용천동굴과 당첨을동굴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아쉽게 개방이 안 된 점은 조금 아쉽지만 이러한 그 동굴들의 영상을 조심스럽게 몇몇 학자분이 들어가서 찍었습니다.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어느 학자 한 분이요. 이 동굴 안에는 우리 인간들은 정말 들어갈 수 없는 죄스러운 곳이다. 이곳은 마치 신만이 드나다녀야 마땅한 공간이라 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그 황홀한 비경을 간직한 그 곳의 발원지라는 게 검은오름이 이렇게 이제 천상과 지상과 지하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조화를 갖추고 있는 곳이 검은오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모두가 소중하고 나의 유산이기도 해. 이건 도대체 우리들의 유산이라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자연유산에 대해서 뭐 궁금증이 남아 있을까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여기 8개 동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한 군데도 못 들어가요? 아, 그 중에 한 군데는 개방이 됐어요. 자, 동굴이 20개 중에 8개죠. 자, 맨 처음엔요, 뱅디굴이 있어요. 뱅디굴은요, 넓은 들판이라는 우리 순수 제주어예요, 뱅디가. 예, 그래서 넓은 들판의 지하의 동굴이다라고 해서 뱅디굴이 맨 처음에요, 등성이 쪽 앞에 약 2.5km 선상부터 이 동굴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이 동굴은 정말 세계 최대의 미로형 동굴. 마치 거미줄처럼 막 얽혀 있어요. 입구를 한번 들어가면 다시 이 입구를 찾기가 너무나 힘들 정도로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미로형인 아주 거대한 용암 동굴이고요. 그리고 자, 울산정굴, 보고름굴, 대림굴, 김영굴, 만장굴은 많이 가보셨죠? 요 만장굴 일부 구간이 개방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7.4km가 뻥 뚫려 있지만 그 중에 1km를 탐방하고 있는데요. 1km 맨 끝 지점에 뭐가 있나요? 거대 용암 석주가 있어요. 천정을 흐르던 용암이 천정 일부가 무너져서 그 틈 사이로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바닥과 천정이 맞닿은 돌기둥, 석주를 비롯해서 뭐 거북바위 등등 약 1만 년 전에 형성된 동굴이라고 하지만 바로 엊그저께 형성된 것처럼 그 안에 용암 동굴의 생성물질이 선명하게 그냥 남아있다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용천동굴 당첨물 동굴은 물론 개방이 안 됐고요. 유일하게 만장굴 일부 구간은 개방됐고 그 외에는 일체 개방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주년 행사 7월에서 8월 초순 사이에 약 일주일 정도 이제 행사가 치러지는데요. 요 행사 기간에는 용암길 지금 1, 2, 3코스를 제외해서 용암길입니다. 1만 년 전에 용암이 흘러서 그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용암길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이거 트레킹 주년 행사 때 개방하고요. 자, 10월쯤에는 유산축전이라고 있습니다. 요 행사에 도전하시면 가끔 뱅디굴이라든지 김영굴 일부 미공개 구간을 모집을 합니다. 그 모집 경쟁률이 너무나 세대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시겠고요. 이러한 기회를 제외하고는 개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 아쉬움 영상을 통해서는 만날 수 있겠죠. 자, 센터 건물 내부에 이 동굴들의 영상이 있어요. 우리 탐방과 센터는 별개여서 매표를 또다시 하셔야 됩니다. 매표를 하시고 상설전시실에서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 천천히 걸어보시면요. 우리 제주도의 탄생 과정이 있고요. 용암 흐름의 분출 과정이 있고 제주도의 전반적인 지진에 대한 내용이 다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동굴들의 영상이 있고요. 또 체험실이 있고요. 화려한 그 영상 이렇게 탐방을 마치고 나가서 좀 피곤한 몸을 조금 위로해 드릴 만한 화려한 영상이 있고요. 뭐 오름 생성 과정, 바다 생태 환경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고 4D 영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매표를 하시고 한번 좀 관람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어 드릴 거예요. 자, 질문 더 이상 없습니까? 질문이 이렇게 오므려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냥 바닥에 토양이 없지만 돌뿌리들만 있지만 거대 교목이 있고 관목이 있고 막 가시덩굴 동굴식물들이
예, 아주 강인하게 살아갑니다. 예, 돌을 뚫고 살아가는 생명력 강한 나무들이 살아있는 지역이 바로 곶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런데 토양이 없지만 막 이렇게 돌 위에는 이끼가 1년 내내 푸르름을 유지하고 돌틈 사이에는 난종류도 있고 하부에는 또 양치류, 예, 씨앗이 아닌 포자를 통해서 번식시키는 양치류가 아주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고, 예. 그렇지만 제주는요, 강수량 전국 1위예요. 어느 곳보다 제주가 비가 더 많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산사태 일어났던 뭐 보셨나요? 예, 아직까지는 못 보셨죠. 그게 이러한 이 곶자왈 지역 지하로 유입이 돼버립니다. 100%를 가지고 있다면 약 80% 이상 유입이 되면서 뭐 바닥에서 어디론가 뭐 사라지는 게 아니고 땅속에 보이지 않는 강물이 되어서 막 물이 여행을 합니다. 화산섬이죠. 지하에도 다 돌투성이에요. 그 지하를 물이 여행을 하면서 오르고 내리고 이 클린커층을 따라서 자연 정화된 물이 예, 바닥에 아주 가득 함양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들 생명수를 제공해 주는 곳이 제주의 곶자왈 지하입니다. 그래서 소중히 다뤄지고 있고요. 자, 우리가 흔히 아마존의 밀림을 지구의 허파라고 하죠. 우리 제주의 허파에 있면서 심장인 곳이 제주 곶자왈입니다. 네, 수선하잖아요. 그리고 막 서로 막 그냥 엄청난 경쟁이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쭉 하늘 올라오면 빈 공간을 다 나누어 쓰는 그런 조화를 이루는 게 자연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자연의 섭리대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만, 어쨌든 들어가시면서 여러 가지로 관찰을 하시면서 곶자왈, 제주 곶자왈이 이런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걸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우리들이 발랄해도 또 앙증맞은 보물들을 또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들어가시겠습니다. 소나무도 있네. 뭐가 있어요? 예, 노루가. 오, 노루 있어요? 오, 전번에 한라산에서도 내려오는데 노루를 봤는데.
방향으로 털을 다니면서 다 나름 살아가기 위한 그 전략이 있어서 자 이곳이 이 검은 오름이 용암이 분출하기 전에는 꽃길점이었습니다. 이곳이 가장 높은 꽃길점이었는데 용암이 분출하면서 이 안에 다 쓸고 나갔습니다. 자 지금 한라산 백록담 분하고 다녀오신 분 계시죠? 자 백록담 분하고 더 넓어요. 예. 그만큼 넓은 그 분화구인데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나무들이, 교목들이 거의 없었죠. 작은 관목들만 있었는데 저쪽 전망대에서 볼 때 어마어마했어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을 출신인데요.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엄두를 못 냈어요. 들어갈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그 양화나무를 간혹 하러 다니셨어요. 거문을 분화구에 가서 이제 양화를 따오신다고 하시는데 저도 호기심에 그냥 엄마를 따라왔죠. 왔더니 그리고 잠시 뒤에 내려가면 조그만한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 봉우리를 여의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9마리 용이 가운데 여의주를 놓고 그 여의주를 희롱하며 노는 형상이다 라고 해서 구룡 농주, 상상 속의 동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만큼 신성한 옷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평소에서 이렇게 좋은 자연기가 모이는 곳을 뭐라고 할까요? 네, 명명으로 보잖아요. 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그 자연의 기가 다 모인답니다. 이 중앙으로.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모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기라 하더라도 그릇만큼 받아야 되나 봅니다. 너무나 기가 세서 여기에 묻히셨던 분이 그 기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장을 해라. 이장터예요. 예, 우리가 이 전망대를 이렇게 설치해서 그렇죠. 이 아래는 우리 제주 말로 산땀을 쌓아서 돌아가신 분을 모셨던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은 우리 사람들이 살기 위한 집을 짓는다거나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그런 장치가 못하고요. 절의 장소로는 너무나 좋은 곳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 잠시 내려가시면 일본군에 의해서 파해진 갱도진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마치 그 군수물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람 갱도였는데 약 17m 정도 치밀하게 바다가 중단이 되어 있어요. 우리 검은 오름에 지금 현재도 10개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요 봉우리 근처에 6개, 능선에 4개가 있는데 1944년에서부터 45년에 걸친 태평양 전쟁 당시에 미연합군이 일본 본토를 치기 위해서는 제주도를 거점을 잡고 공격할 것이다라고 일본군이 예상하면서 일본군이 먼저 제주도를 주둔을 하게 되죠. 이 검은 오름만 하더라도 108여단 6천여 명이 주둔을 하면서 막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다 파했답니다. 그렇지만 일본군의 예상과는 달리 다행히도 정말 천만다행히도 미연합군은 일본 본토를 직접 공격하게 되면서 전쟁이 패했잖아요. 그래서 갱도를 받은 와중에 전쟁이 패해서 철수를 했고 지금 현재 갱도는 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제주도로 거점을 잡았더라면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 설 수 있었을까요? 우리들은 그 생각을 하면 삶의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늘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사십시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이렇게 중요하신 중요한 이 유산지구의 정중앙에 지금 계시잖아요. 중요한 세계자연유산지구에 오셔서 이렇게 서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선창을 할 때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자, 준비되셨죠? 자, 나는 아니요. 제가 한 기절 끝나면 따라 해주십시오. 나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 시작. 나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 자, 그리고 친구분, 배우자분, 지인분에게 합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은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하십니다. 내려가시겠습니다. 한국사에도 일본 것이 좋아요. 막아준 게 아니라. 막아줬어. 자기가 못해준 거야. 사단.
우리 도민 계실까요? 도민도 계신가요? 지금 이걸로는 진짜 같아요. 치는 들어보세요. 네, 제조 많이 어렵다고 하세요. 일본어, 뭐 영어, 뭐 중국어가 다르시지만, 예, 알고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저희 애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 어느 날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 뭐지 할머니하고 살아볼까? 그래요. 예, 같이 생활하는데요. 했더니, 아유, 예, 애기 보고 제주어 쓰지 말라고 해좀 써내 이래요. 왜요? 했더니, 아유, 친구들이 막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무슨 말이야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가급적이면 표준어 쓰게 해주세요 하고 선생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세월이 이제 뭐한 3, 4주 저번에 편집이 사진이 시간 걸렸어요?
여기는 저기가 아니네. 돌이. 좀. 그럼 구멍 난 저기가 아니야. 저기 이쪽에 있는 돌가. 사이가. 없어. 거기 여기는 그런 거. 여기 틀려야지. 여기. 거기도 얼음 넣고 그러면 안 돼. 얼음 넣고 정말 반짝반짝 했다 다. 야, 무슨 꽃이 이렇게 찔레랑 되게 찔레꽃은 아닌데 이거는 얼음꽃이야 이거. 보라색은 얼음꽃이야. 고추나무. 이상하게 고추나무.
마치 널빤이를 태우는 모습 같다 해서 이 나무들의 근육을 판근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판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식물들을 볼 때 우리들은 도전과 용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뭐 비바람이 치거나 태풍이 몰아쳐도 아주 그 강한 힘으로 이렇게 틈틈이 굳히면서 이 숲을 이렇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면은요, 이 잎이 다 떨어지는 이 상록 화력수가 아닌 나무 화력수예요, 이 지점. 네, 그래서 겨울에는 하늘이 다 보이지만 지금도 조금씩 보이죠. 이제 5월, 6월 되가면 하늘이 거의 안 보이는 천을 못해요. 그래서 봄이면 그 올망졸망한 야생화들이 피어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여름이면 아주 마치 정글 속을 걷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가을이면 단풍나무가 많아서 그리고 단풍 또한 이쁘고 겨울에 눈내리는 설화는 또 더욱 필품입니다. 그래서 검은오름은 매주 화요일만 자연인식이 날로 쉬고요. 1년 내내 개방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위 하나만 가지고 오시면 얼마든지 탐방이 가능되고요. 또 여름에 한여름에 오신다고 덥다고 아티스트 텐트를 신고 오시면 안 되고요. 저처럼 키 작으신 분들은 키높이도 안 됩니다. 운동화나 트레킹화 신고 오시고 등산화가 쓸 수 있지만 운동화 트레킹화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 주년 행사 때가 가장 더운 시기. 아직은 여기도 멋있다. 여기 찍겠어? 잠깐만. 사람 주나무 이런 게 있어? 얘네 다른 애들이야.
충분히 뭐 충분히 아까 봤던 거야. 풍열이 저기도 있었어. 풍열은 아까도 있었어. 물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특이하게 수직으로 형성된 이유가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바닥과 저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 앞에 우측까지 곳은 한물대. 자기 앞에 안 부러운데 뭐. 사진 찍을 필요도 없다니. 포도 안 나는데 뭐. 미치더라. 소주가 들었다. 폰을 잡으면 이 사이로 들어가면 된다. 안돼. 힘없었으면 바닥 보이네. 바닥 보여요? 바닥이 저 밑에 보이게 보이는데. 내가 무슨 한성불 그거 한성불 무섭지. 바닥. 그리고 약 350곳이 되는데 한라산 800곳 이상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함께 숨을 쉬고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웅푸근부까지는 한몰고가 있고 또는 그 공곡이 많다 보니까 온도 변이 차이가 있습니다. 대류 현상으로서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올라오고요. 겨울에는 또 포근한 공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름에 그 주년 행사 때는 가장 더운 시기고 밖에는 정말 떼어볕이 아주 내리쬐는데 이 분하고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정말 어디 대형 에어컨을 틀어놓은 건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산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방계 한계식생과 북방계 한계식생이 아주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고요. 특히 양실 같은 경우에는 제주 전 지역에 약 80% 수정이 있다는데 그 80% 수정이 분화구 내부에 다 있다고 학자들이 이제 자신 있게 말을 할 정도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어려운 점도 많고 불편한 점도 많으셨겠지만 다 참아주시고 이렇게 함께 잘 걸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신다면 언제라도 찾아주시면 저희들 정성껏 모시겠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오실 때마다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자주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에게 많이 선전을 해주시고 이렇게 소중한 유산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두 군데나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많이 알려주시고 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고 좋은 여행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마지막으로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갈대 숲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못 나오는 거. 갈대에 붙들려서. 갈대에 붙어요. 아, 영화예요? 그러니까. 네, 영화예요. 갈대에 붙들려갖고. 갈대가 살아있어. 하나씩 떨어져요. 아, 그래요? 예, 떨어지고. 지금도 떨어지네요.